고고싱!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니요정 박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컨버터블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컨버터블이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컨버터블이 자동 세차장에 들어갈 수 있냐 궁금해하셔서 이따가 그것까지 함께 알아볼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고싱! 지난 영상에서 5도어랑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키로 창문이랑 썬루프 오픈이 가능했었는데요.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탑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썬루프 모드까지가 1단계로 열리고요. 끝까지 오픈도 가능하니까 한 번 더 꾹 누르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버터블 모델도 3도어, 5도어랑 동일하게 전 트림 수동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수동 시트를 조작할 때 레버가 어떤 게 어떤 각도를 조절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는 데에는 이쪽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운전석은 오른쪽, 조수석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이드에 있는 레버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레버인데요. 이거는 펌핑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이렇게 펌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라서 이거를 당기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거는 다른 차량이랑 동일한데요. 이거는 수동으로 사이드미러를 접고 여는 버튼이고요. 왼쪽으로 두시고 움직이시면 왼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하시는 거고, 오른쪽에 두시고 조절하시면 오른쪽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레버가 왼쪽에 가 있을 때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틸팅 기능이 돼서 바닥을 비추기 때문에 후진 시에 휠을 긁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게 싫으시면 오른쪽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버튼이 다른 차량이랑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게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게 조수석인데, 이 뒤에 있는 레버는 이게 왼쪽, 오른쪽 따로 열 수는 없고요. 한 번에만 열리는 버튼인데, 이렇게 큰 버튼으로 창문을 다 내리신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만 창문을 올려주시면 여기만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환기를 하기에 되게 좋고요. 그럴 때에는 이 뒤에 있는 큰 버튼으로 따로 닫아주시면 모든 창문이 다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탑이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열려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때는 이 큰 버튼으로 창문을 닫아주시면 뒤에까지 다 끝까지 올라가니까 뒤에 버튼으로 조작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핸들 왼쪽 밑에 있는 이 레버는 이 A라고 되어 있는 게 오토라이트고요. 오토라이트라서 어두워지면 라이트가 켜지고 밝아지면 라이트가 꺼지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주간 주행등, 차폭등, 그리고 안개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라이트로 두시면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앞에 안개등 버튼, 뒤에 안개등 버튼, 그리고 계기판의 밝기를 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컨버터블은 이 버튼에서 이 루프를 여는 버튼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버튼을 당겨주시면 루프를 여는 건데요. 당기면 첫 번째는 썬루프 모드까지만 열리고요. 이렇게 썬루프 모드까지만 열리고, 여기에서 완전히 탑을 오픈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또 완전히 오픈될 때까지 당기고 잡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손을 떼면은 탑이 멈추기 때문에 완전히 열릴 때까지 이렇게 루프 작동 완료가 뜰 때까지 잡고 계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버튼, 이거는 여기 실내등만 켜는 거고, 이거는 전체 실내등, 그리고 이건 조수석 쪽만 실내등을 켜는 거고, 이거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를 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거는 비상 깜빡이고요. 미니는 아주 비상시에 잘 누를 수 있도록 여기에 있어요. 이 버튼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버튼인데요. 이 차량 접근 경고 기능은 전방 추돌 경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행자 경고도 이 차량 접근 경고랑 비슷한 기능인데, 이제 보행자까지도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이탈할 때 핸들의 진동으로 경고를 줍니다. 이 기능을 끄고 싶으시거나 켜고 싶으실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느낌표 1 있죠? 당장 확인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 느낌표 1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RDC 초기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차가 도착하면 항상 이게 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측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신차는 주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주행하면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돼서 이거는 주행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꺼질 거고요. 여기에 느낌표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디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DMB,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USB로도 노래를 들으실 수 있고 이 모바일 기기 관리하시면 블루투스를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시면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고객님들이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안 돼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함께 지금 가시죠. 이 자동차 모양이 들어가서 시스템 설정, 모바일 기기 들어가시면 이 아이폰, 제 핸드폰인데요. 이거를 온보드 모니터로 바꿨다가 다시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주시면 보통은 잘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뜨거나 연결이 안 된다 하시면 이 기기를 아예 삭제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에서도 이 미니를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연결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이용하는 어플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 깐 어플이랑 부딪히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전화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할 때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할 때 연락처를 모두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그때 모두 동기화 하시면 여기 연락처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가 다 넘어오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요즘에는 다 터치가 되기 때문에 빠른 검색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계속 말하는 게 싫다. 저는 좀 그랬어요. 노래가 자꾸 줄어들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음성이 계속 나와서 여기 음성 알람을 끄거나 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모양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차량 설정 들어가시면 뭐 라이트, 실내 조명, 밝기나 뭐 간접 조명을 끄고 싶으시면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 있죠? 그런 걸 끄고 싶으시면 여기서 꺼주시면 되고요. 깜빡이가 미니는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1단계만 눌렀을 때랑 2단계까지 내렸을 때가 있는데 1단계만 내렸을 때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3회만 깜빡이다 꺼지고요.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옮길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2단계까지 내리면 완전히 좌회전하거나 완전히 우회전 할 때나 혹은 유턴할 때 꺼진다고 보시면 되고 핸들 돌리는 이 반경이 너무 작았다 그러면 안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1단계만큼만 내려주시면 다시 꺼집니다. 이 방향지시등 전멸은 1단계만 내렸을 때 몇 회 깜빡이고 꺼질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뭐 1회만 할 건지 5회만 할 건지 1, 3, 5회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도어 키. 뭐 이게 클럽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버튼으로 그냥 확 열리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트렁크 버튼도 뭐 혹시 필요하시다면 버튼 차단을 눌러주시거나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독립환풍. 독립환풍 영상은 제가 따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환풍 영상은 미니가 에어컨 냄새 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주 한여름에 에어컨을 정말 오래 틀고 주행을 하고 시동을 그냥 꺼버리는 경우에 여기 습기가 차 있는데 외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미니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 오늘 좀 유독 습하거나 오늘 좀 유독 덥다 하는 날에는 독립환풍을 활성화해 주시면 순환이 되면서 에어컨을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독립환풍 즉시 활성화를 즐겨찾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커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로 1번을 꼭 눌러주시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컨트롤 디스플레이는 이 화면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계기판은 이 전자식 계기판, LED 서클은 이 LED 서클을 뜻합니다. 킬 건지 끌 건지 밝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를 간접 조명으로 해놓으시면 아까 골랐던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로 여기에 띄워지거든요.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는 이 연료 소비율을 킬로미터, 리터 이걸로 많이 바꾸시고요. 그리고 압력을 PSI로 많이 바꾸시거든요. 이거 말고는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가 있어요. 차량 상태 들어가면 아까 느낌표 있었죠? 이 느낌표가 여기에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계속 RDC 초기화 진행 중입니다. 여기 느낌표가 떴었는데 출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초기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량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체크 컨트롤이 이 느낌표랑 똑같은 거고요. 필요한 서비스 들어가시면 언제 차량 점검이 필요한지 언제 엔진 오일 교환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다 확인을 해주고 시기가 도다르면은 경고등을 띄워주기 때문에 굳이 들어와서 매번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켜집니다. 온도는 운전석, 조수석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오토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얘는 25도, 26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고요. 오토가 꺼져 있으면 25도의 온도, 26도의 온도로 3단계의 바람 세기로 바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는 요거를 눌러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에어컨을 킬 때는 여기 에어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3단계, 조수석 열선 시트. 요걸 바로 한 번에 끄고 싶다. 그러면 꺼질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이거는 너무 더울 때 에어컨 제일 세게 나오는 버튼이고요. 내기 순환 버튼, 뒤에 열선 버튼, 전면 유리에 김이 서려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켜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스탑앤고 버튼이에요. 불이 들어와 있는 게 꺼진 거고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버튼입니다. 이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이 이게 켜져 있는 상태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동 걸 때마다 켜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끄고 싶으시면 시동 걸 때마다 항상 꺼주셔야 됩니다. 시동 버튼은 내리셔도 시동이 켜지고 올리셔도 시동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DSC 버튼이고요. 작년 겨울에 되게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 DSC를 끄고 탈출해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미니는 그 버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DTC 모드가 켜지면서 주행 안정성과 운전자의 보조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위로 올려주시면 스포츠 모드, 그리고 시동 걸 때마다 미드 모드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린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설명이 다 또 끝났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데 뒷좌석에 문이 없어서 어떻게 탑승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3도어랑 컨버터블이 이 운전석, 조수석 이 바깥쪽에 레버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접혀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넓게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윈드 디플렉터는 지금 컨버터블을 구입하시면 다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고요.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일단 먼저 펼쳐줄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위쪽으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양쪽으로 4개가 있는데요. 여기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 그러면 탑을 오픈하고 주행하실 때 공기가 안쪽으로 돌지 않아서 앞좌석에 앉은 분들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접는 방법은요. 여기에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접고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컨버터블 트렁크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렁크 이용 방법이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컨버터블은 우선 이렇게 밑으로 트렁크 오픈이 됩니다. 여기 트렁크 오픈된 이 부분에서 버틸 수 있는 중량은 80kg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성인 남성이 앉거나 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이 트렁크가 입구가 많이 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제주도에서 컨버터블을 렌트하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컨버터블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한번 봐두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행용 캐리어를 싣거나 좀 큰 짐을 실어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이 양쪽에 이지로드라고 써져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거를 양쪽을 다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입을 벌려주시면 입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내려서 고정해주시면 짐을 편하게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큰 짐이 어차피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실내 공간을 넓힐 수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짐도 충분하게 실으실 수 있고요. 이 뒷좌석 시트도 폴딩이 가능한데 뒷좌석 시트는 여기 트렁크의 레버를 통해서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폴딩이 바로 쉽게 가능합니다. 이 가림막을 이렇게 큰 짐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놨을 경우에는 짐을 내리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고 트렁크를 이렇게 만약에 닫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까먹고 탑을 오픈할 때에는 이 가림막 때문에 탑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탑 오픈이 왜 안 되지? 왜 안 된다고 하지? 라고 할 경우에 이 가림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지로드로 트렁크를 오픈했을 경우에 신경 써서 잘 닫아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꽉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잘 잠가주셔야 돼요. 컨버터블 트렁크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금은 횡설수설하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링크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버터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트렁크 이용 방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따로 문의 주신다면 제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아, 근데 이 차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세차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컨버터블이 이 탑이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도 되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세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버튼으로 창문이 다 닫혔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하고요. 이 선루프 버튼으로 탑이 꽉 잠겼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들어갑니다.